혹시 ADHD 아닐까 하면서 그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7살 4월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됐고 진단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사비너스입니다. 저는 ADHD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교사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 세모는 이제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서 잠깐 단기로 살고 있고, 제가 ADHD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었는데, 이제 처음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ADHD 아이에 대해서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의심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세모는 전형적인 과잉행동 충동형 ADHD 아이고요. 물론 부주의하고 주의력 결핍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합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잉행동 충동형이 더 유독 눈에 띄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기부터 의심을 했었고, 그 의심을 해왔던 과정과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사가 늦어졌는지, 물론 조기 진단을 받았지만 왜 검사를 바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나서도 약물 치료를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영유아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은영 선생님께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와서 ADHD 아이들이 그 영아 시절부터 모유 수유를 하면 자주 산만해지고, 모유를 먹다가 금방 멈추고 오래 먹지 못한다고, 그런 것들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모 역시 정말 그랬고, 나중에 ADHD란 걸 알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ADHD 증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눈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던 100일 이후에는 거의 모유를 먹다가 뭐 소리만 들리면 바로 거길 쳐다본다든지, 조금 먹다가 또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ADHD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유아 아이를 키우면서 모유 수유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먹네? ADHD인가?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돌 전에 엄청 빨리 걸어서 자기가 워낙 움직임을 많이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대근육 발달이 정말 빨랐고, 10개월에 걷기 시작을 했고, 돌 때는 돌잔치에서 뛰어다녔었던 유일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확실히 활달하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들이라는 그 성별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아들은 다 그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어린이집을 갔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제일 튀는 아이였고, 장난꾸러기, 에너지 넘치는 아이,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살 유치원을 들어가는 시기죠. 그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었고, 아이가 이제 줄을 서서 가면은 자주 이탈을 하고, 뭐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 아이는 옆에 신기한 돌이 있으면 그걸 당장 주워야 되고, 뭔가 재밌어 보이는 점프하고 싶은 높은 계단이 있으면 점프를 해야 되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해야, 해소를 해야 다음 걸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어리니까 뭐 ADHD까지 의심을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또 6살이 되었는데, 아이가 좀 산만하고 이렇지만 유치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ADHD를 의심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맨 앞에서 선생님 손을 잡고 가던 아이,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탈을 잘 하니까. 자주 들었던 피드백이 너무 교실에서 달린다, 위험해 보인다, 또 친구들이랑 자주 부딪혀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6살 때부터 제가 의심을 했던 것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을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데, 저는 저희 아이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가는 내내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10분 거리인데, 가면서 여기 올라가서 점프하고 내려와야 되고, 가면서 꽃 한번 봐야 되고, 가면서 또 뭐 개미가 막 기어다니면 그걸 한참 또 구경해야 되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랑 당장 놀아야 되고, 계속 주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막 산만해지니까 집에 가는 내내 거의 1시간이 걸리고, 저도 퇴근하고 나서 너무 피곤한데 아이가 계속 그 주의 전환이 안 되니까 놀이를 끊질 못하고 거의 저녁 7시, 8시까지 혼자서 놀이터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많아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키우기 힘들다. 그리고 제가 훈육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아이가 지시 수행이 잘 안 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 ADHD를 의심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혼을 냈죠. 그때는 첫째이기도 하고 혼내면 얘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때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제가 보면서 세모랑 굉장히 비슷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친화적이고 사람들한테 가서 서스럼 없이 말을 걸고,
근데 세모가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가세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친근하게 말을 잘 걸고, 저는 이게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낯선 사람한테는 말을 걸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저희 세모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교적인 아이지만 사회성이 떨어졌던 친구였고, 근데 그런 아이가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왔는데 운영 선생님이 ADHD라는 거예요. 제가 미디어에서 봤던 아이들은 대부분 막 소리 지르거나 막 울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을 안 듣거나 그런 이미지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순수하고 되게 재밌는 친구가 ADHD라는 진단을 거기서 내리시는 거예요, 운영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보면서 이 아이를 보니까 나는 우리 세모가 너무 생각이 난다. 혹시 ADHD 아닐까? 하면서 그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7살 4월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됐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의심을 하면서도 검사를 많이 많이 망설였어요.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일단 처음에 아이가 수학에 대한 그 수감이 진짜 좋아서 숫자도 빨리 읽고 뭐 덧셈 뺄셈도 잘하고 또 한글도 적당할 때 떼서 인지적인 문제가 없다 보니까 ADHD 아이는 공부를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배울 때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친구들하고도 막 싸우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폭력성도 없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가끔 여쭤봤어요. 이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냐?" 뭐 그러면은 6세 7세에는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가 ADHD 같다."라는 말을 진짜 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라나는 성장 과정이 있고, 오히려 말을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그 선생님이 못 본다고 탓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권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 그냥 "잘 지낸다. 조금 에너지가 넘친다." 이 정도로 완곡한 표현으로 아이를 묘사해 주시다 보니 저 역시 '아 그래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주변의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인들한테도 이제 세모가 학교 바깥에서 노는 모습이나 이런 친구랑 상호작용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내가 봤을 때는 ADHD 아닌가 고민이 드는데 언니가 봤을 땐 어떠냐?" 초등학교 교사이신 언니한테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은 "저런 애들은 지금 저 나이 또래에 많지. 그리고 남자애니까 그럴 수 있다." 아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어요. 또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사실은 교실이라는 세팅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ADHD 아이들은 바깥에 지켜야 될 규율이 많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교실 세팅에 가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지루하지만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아이가 잘 따르지 못한다. 8살이 됐는데도 잘 해내지 못한다 했을 때는 ADHD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서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럼 일단 검사 예약을 하시라는 거예요. 검사가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확실히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신뢰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 받고 싶었어요. ADHD 이제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흔한 편이고 케이스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개인 병원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대학병원을 예약은 해 두시고 그 진료는 기다리시되, 다른 개인 병원도 빠르게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 병원을 가는 것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모 저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ADHD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된 것이, 일단 학습 능력이나 지능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ADHD 아이 중에는 영재도 있고 진짜 멘사급으로 150점 이상의 IQ를 가진 분도 ADHD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계선 지능만큼 낮은 친구들도 있고,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그 ADHD와 지능은 상관관계가 아주 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모도 지능이 평균 상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배우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충동 조절이나 이제 주의 전환, 주의 지속 이런 것이 전혀 안 돼서 대집단 수업에서 힘들어하는 거죠. 자주 지적을 받고. 그리고 사교적인 거랑 사회성이 좋은 건 다르거든요. 근데 눈치가 없어서 말 걸면 안 되는 무리에 가서 막 말을 건다든지,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이가 괜찮다. 이 정도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다." 했을 때 그분들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검사를 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일단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초등 입학 전에 검사는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때 검사는 언제 받는 게 좋냐면 6세입니다. 만 6세를 기준으로 이 검사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 6세 전에 받으면 만 6세 이후에 나중에 또 받을 때 검사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 6세 지나서 이 ADHD 검사를 받는 게 좋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한다면
유치원 때 하는 게 또 좋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선생님께는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이가 어떤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1학년은 다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 명을 디테일하게 봐주실 수가 없고 또 이제 그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학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물치료를 시작한다면 만 6세 이후에 검사를 받고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유치원 선생님과 이제 소통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3월 상담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이고 3월이기 때문에 아이가 좀 산만하고 ADHD가 의심돼도 검사 받아보세요라고 말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료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뭔가 의심이 되고 이제 과잉행동이나 충동형은 티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검사를 미리 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시작을 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잉행동 충동형 아이들은 지적을 자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교실 안에 30명의 아이들이 함께 교사 한 명의 말로 지시 수행을 다 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ADHD 아이들은. 그런데 그런 지적이 누적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면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쌓이고 쌓여서 초등 고학년이 되어버리면 이 ADHD 증상 말고도 해결해야 될 게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ADHD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품행장애나 정말 경찰서 갈 일들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그때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설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티가 나는 아이들은 조금 더 빨리 개입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의심이 되는데 계속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께 정말 아이가 그 정도로 심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부모가 촉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주의산만이나 충동성 과잉행동이 나타날 때 부모 자신의 훈육 방법과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피드백을 줘왔는지 그리고 가정 환경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아요. 무조건 다 ADHD는 아닐 거예요. 분명 가정 환경의 영향 때문에 아이가 ADHD가 의심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훈육 방식이 어떤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먼저 돌아보셨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아이가 기질적으로 너무 과잉행동이 많고 충동적이다. 그랬을 때 이제 병원 전문의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의심이 되더라도 자꾸 안 믿고 싶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막 눈을 두드려 보실 수 있어요. 저 역시 심리상담센터를 먼저 갔었고 거기서도 상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 진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충동성이 많다,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다 이러면 계속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ADHD는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ADHD 약물 치료를 해야지 그 증상이 나아지는 건데 이 상담 치료로는 뭐 자존감을 좀 올릴 수는 있어도 사실 그 센터를 나오면 다시 그 ADHD 문제가 일어나는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되면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먼저 가고 진단이 나오면 뭐 약물 치료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심리 상담 센터에 가서 도움을 더 받는 건 좋지만 계속 그 병원을 가기 싫어서 심리상담센터만 다닌다. 또는 저는 한의원에도 한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약을 하다가 그냥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치료를 더 늦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차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한의원에 전화했을까? 그런 생각을 돌아보니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약을 먹으면 아이가 이런 행동들을 안 할 거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한의 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7세 진단을 받고 또 약물 치료를 결정하기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ADHD가 아닐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많이 검색하고 찾아보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전문의 선생님께서 아이를 면밀히 보고 검사 결과지도 보고 여러 가지 말을 해주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ADHD 아이는 지능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꼭 폭력적인 게 아니다. 미디어에 나온 것과 다를 수 있다.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기가 두려워서 다른 기관들을 너무 많이 찾아가거나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지인들은. 그래서 부모님께서 의심이 된다면 용기를 내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